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손 좀 말려야 되는데. 쭉 보면은 쭉 보면은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쵸?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일단 했죠. 이런 사후 가정 이게 바로 사후 가정 사고다. 이게 바로 사후 가정 사고다. 사후 가정 사고는 이게 사후 가정 사고고, 사후 가정 사고는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추가형과 삭제형,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 또는 전환 구조에 따라서 상향적, 하향적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사후 가정 사고는 그것이 일단 유발된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하나 그리고 두 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은 이 두 번째 조건이니까 앞에 첫 번째 조건이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이러한 사후 가정사고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요것만 보고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처음에 사후 가정사고를 전부 다 언급한 거 맞았어요. 그리고 사후 가정사고의 구조에 따른 조건 부분 그리고 결과 부분의 구조, 결과 부분의 구조 맞아요. 이거 그냥 구조라는 말을 두 번 쓰기 싫어서 방향이라고 한 거예요. 결과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말입니다. 자, 구조에 따라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개 없애요.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이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여긴 뭐예요? 유발된 요인, 유발하는 요인. 맞네요. 그럼 답은 3번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간단하게 푸는 거. 근데 보통 이게 글 쓰는 사람이 지문을 쓴 거니까 어떤 문단의 첫 문장에는 주제문이 드러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전문단과 주제의 전환이 일어난다면은 전문단과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은 두 번째 문단은 그 이후에 나오는 문단의 첫 문장은 당연히 그 문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단이 이어지잖아. 여기에서 1번, 2번을 둘 다 줘놓고선 여기 1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을 설명한다 치면은 이렇게 읽을 때 앞만 보고서 딱 핵심을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앞에 첫 문장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전환이 있었고, 여기서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전환 쓰지 말자. 여기서 또 흐름의 변화가 있었고 정서적 반응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여기에서는 문단의 구조는 1문단 그리고 2문단 그리고 1문단 그리고 마음대로 구조 흐름상으로 보면은 2문단 그리고 4문단 동시 그리고 5문단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1번 문제 풀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앞부분부터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부분 설명, 그리고 이게 계속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문이죠. 그럼 앞부분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뒷부분을 순조롭게, 수월하게, 깔끔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앞부분. 근데 1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후 가정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슉 주고 조건 부분,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 특정 선행사건의 전환,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만 말을 하고 넘어가고 있죠. 이 다음부터가 자세한 설명이 나올 텐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2번 문제에서 삭제형, 하향적, 추가, 하향적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
봅시다. 추가형은 얘네 동그라미 안 칠게요. 동그라미 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 추가, 삭제, 상향, 하향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치지 않고 읽어보면서 이해만 하겠습니다. 추가형은 사실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if, 이게 지금 if예요. 만약 내가 이랬다면은 내가 이랬을 텐데, 내가 만약 이랬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if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 계속 다 만약 이랬죠. 만약 뭐 했다면 당연히 결과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if절 어렸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은 거의 없지만은 아이고. 자, 보시면은 추가형은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하자면은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거죠. 삭제형은 뭐죠?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상향적은 뭘까요?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쁜 대안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더 나쁜 하향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긍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현실의 사실적 사건보다 더 못한 가상적 사건을 상상하여 대조 효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추가해 볼까요? 부정적인 결과를, 이 결과 부분으로 합시다.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 상향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럼으로써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감정은 뭘까요?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를, 그러니까 현실이 시궁창인데 이것보다 나은 결과를 가정함으로써 내 현실에 대한 시궁창을 인식하는 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건 뭘까요? 하향적은 좋은 결과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나는 엄청 안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졸라 좋아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게 바로 이 문단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요거 보지 말고 요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갑이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눈 사건을 전언하였다면은 갑에게는 삭제형 사후 가정사고가 유발된 것은 간단하게 보세요. 있던 일이죠. 갑이 떠든 거 있던 일이죠. 이걸 전언했다면 뭐가 됐을까요? 없던 일로 삭제형.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이건 적절한 거였고요. 2번, 갑이 C라는 학점을 받은 사건을 긍정적인 결과로 인식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하향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자, 3번, 을이 자신이 받은 C라는 학점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했다면, 을은 뭘까요? C보다 B를 받고 싶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런 상향적인 사후 가정 사고를 한 거죠. 4번, 갑의 선행 사건은 을의 선행 사건보다, 선행사건의 반대 상태, 이거는 아직 모르는 내용이고요. 선행사건의 반대 상태 가정, 이 내용을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5번, 을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한 사건 뭐예요?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이에요. 이를 가상의 사건으로 전환했다면 뭐가 됐을까요? 삭제형이 됐겠죠? 답은 5번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낚시고 1문단, 2문단만 읽고 나서 문제가 풀리는 거였네요. 이 낚시 부분 좀 이따가 이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 선행사건 같은 단어 공유하고 있죠. 이 부분 읽으면서 풀어줄게요. 자, 봅시다. 보니까 있는 뭐 되게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들 읽기 어려우라고. 읽기 어려우라고. 동기와 관련되는 세부 요인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후 가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식입니다. 예시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선행사건의 반대 상태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일부러 동기 부분은 여기 없었으니까 선행사건 반대 상태 찾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갔어요.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은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자, 봅시다.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비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쉽대요. 예외적인 상황이 가정하기 쉽대요. 을이 평상시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평상시 정상이에요. 그쵸?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쉽다는 것. 갑의 선행사건이 을의 선행사건보다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쉽죠. 을은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가 피곤한 거고 갑은 갑이죠. 갑은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을은 뭐예요? 평상시대로 했으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바로 갑인 거죠. 얘는 그러면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쉽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럼 을보다 갑이 삭제형 사후 가정사고를 할 가능성이 큰가요? 삭제형 사후 가정사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예외적인 것이나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들을 변화시켜 사후 가정사고의 조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거 말고 우리 이 문단에서 정리했던 이걸 봅시다. 이걸 봅시다. 삭제형은 뭐라고요? 있었던 일을 없애는 거라고요. 추가형은 뭐라고요? 없었던 거를 있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삭제형 사후 가정사고는 있었던 것을 없는 걸로, 있었던 것을 없는 걸로 갑이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선행사건이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쉬우므로 가능성이 크다. 1번. 그리고 2번은 갑이 하는 것이 삭제형이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어려운 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개 중에서.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살짝 지울게요. (4번) 단어 문제는 안 풀게요. 스스로 찾아가면서 보는 게 단어 문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단어 문제는 웬만하면은 제가 해설을 안 해드립니다. 스스로 고민 좀 해보라고. 고생하는 만큼 얻는 게 더 값진 법입니다. 자, 3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문제. 항상 제가 말하죠. 이 보기가 지문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요. 자, 3가지 경우의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첫 번째는 항상 다니던 A 편의점에서 강도를 만난 경우. 이거 뭐예요? 항상 뭐예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뭐예요?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보다 사후 가정사고가 더 어렵게 유발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A 편의점을 다니던 어떤 남자가 일상의 변화, 비정상적인 거 뭐예요? 선행사건의 반대 상태를 가정하기 더 쉽다는 거죠. 이 사후 가정사고가 일어나기 더 쉽다는 거죠. 유발하는 요인이니까 얘네가. 1번, 2번, 3번 평상시 비정상. 자, 세 번째. 어떤 남자가 평소에 다니던 A 편의점의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잘 가지 않던 B 편의점으로 가서 이것도 비정상. 이거 셋 다 전부 다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세 가지 경우 희생자에 대해 동정의 정서를 느꼈대요. 이것은 안 읽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읽고 풀어볼까요? 안 읽고 풀어볼까요? 안 읽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경우에 비해 두 번째 경우는 그 남자가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보다 동정을 더 크게 느끼겠군. 이거 모르겠다. 이거 여기 읽어봐야겠네요. 딱 봐도. 자, 봅시다. 사람들은 선행사건과 부정적인 결과의 인과관계를 강조한대요. 그래서 선행사건의 책임이나 처벌을 부여한대요. 그러니까 선행사건이 부정적인 결과에 엄청난 요인이 되었다면, 지금 정리한 거 안 보이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평상시 유발 낮다. 두 번째, 세 번째 비정상 유발 높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높다면은 책임 처벌을 부여한대요. 선행사건을 변화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건 변화시킨 선행사건이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네가 선행사건을 변화시켜가지고 if를 했을 거야. 왜냐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야.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지 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결과와 비교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은 달라지는데 여기는 뭐예요? 동정의 정서죠? 동정. 어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 그 사건이 쉽게 피할 수 있었다면은 더 큰 동정. 조금만 잘했어도 엄청 많이 잘했어야만 피할 수 있었어. 조금만 잘했어도 피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조금만 잘했어도 피할 수 있었는데 네가 당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너는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야 피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별로 불쌍하지 않아. 어차피 당할 일이었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지금 나오는 내용인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 예외적인 행동, 어떤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경우에 사람들의 동정의 정서는 그 사람의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에 대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A가 일상의 변화, 내재적이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얘는 뭐예요? 세 번째는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외재적이죠?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예외적인 행동을 해서 희생자가 된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 이유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내부적인 생각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있는가는 동정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딱 봐도 얘가 문제풀이의 기준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아니야. 문제를 잘 냈다면은 이 지문 내용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잘 냈다면은 첫 번째 평상시 유발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이거 안 돼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문제풀이의 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자가 강도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동정의 정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가 지문에서 말하는 바예요. 이 보기 내용과 연결 지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동정 부분을 찾아볼까요? 답이 4번일까요? 4번이라면 문제 잘 낸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부분은 알아줘야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봅시다. 세 번째와 두 번째 동정심의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 봤어요. 그런데 동정을 더 크게 느끼겠군이라고 말했어요. 답은 4번이네요. 나머지 애들도 찾아주는 거, 스스로 찾아주는 거 좋긴 한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 출제 의도 자체가 무엇이냐? 세 가지의 조건을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조건을 줬고요. 그로 인한 동정의 정서적 반응이 예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그 이유가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에 대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이 그냥 같은 동정을 보인다라는 게 바로 평상시, 비정상, 비정상 이렇게 갈라지는 세 사람에 대한 평상시, 비정상, 비정상으로 갈라지는 세 사람에 대한 이 지문의 보기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없죠. 그러니까 이 보기는 요 부분을 노리고 낸 거예요. 요 부분을 노리고 낸 건데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사실은 개 더럽게 낸 문제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정답이 맞네요. 잘 낸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러운 문제들도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근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도 전부 다 판단을 해줘서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